안녕하세요. 멜번 풍경 강원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근데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어차피 이제 이 페미니즘, 그 여성 차별에 대한 그 남성 상회주의에 대해 상회주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성 차별에 관련돼서 나온 이념인데, 이거는 뭐 역사를 보니까 뭐 1860년대인가 그 프랑스에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처음 나온 게 이제 페미니즘 이런 용어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보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뭐 그런 역사를 따지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어차피 뭐 각 개인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성장 배경이라든가 그래서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더 약간 심각하게 제대로 바라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제가 고백을 하나 할 게 있는데 제가 제 인생에서 지금 이제 56살입니다. 56살.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의 인생도 하나의 여행이죠. 인생이라는 타이틀의 제목에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여행. 그래서 이 56년간의 여행을 하면서 가장 그 여행 중간에서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가장 제가 일종의 천추의 한으로 남는 게 뭐냐면 뭐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뭐 여성에 대한 뭐 어떤 그 관심이라든가 뭐 좀 친구도 있었긴 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갈 수 없죠. 저희 때는 뭐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본격적으로 제가 여성을 만나게 되고 처음에 여성의 성에 대해 알게 된 게 뭐냐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제가 이제 한 그 체육과 학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명지대학교 86학번인데요. 그때 88년도 제가 서울올림픽, 패럴림픽에 자원봉사 나갈 때 그때 이제 그때 체육과 학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과대 소속이라서 그때 이제 한 그 가정학과 학회장 분하고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과대 단과 회의에서 만나다가 이 친구가 저보다 한 살 위에요. 근데 상당히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제가 저도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그러다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서로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제가 뭐 군대 갈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후로도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이 친구가 그 다리 하나가 불편했으니까 성함압인데 약간 불편했죠. 근데 저는 그걸 별로 상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부모님이 되게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엔 제가 이제 장남이었고 그때 뭐 아시죠? 뭐 남아소송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아선호주의이기 때문에 장남이었고 또 가정에 그때는 뭐 가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친구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처음에 제가 여자를 한 것도 그 여부자 그 사람을 만나서였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제가 이제 포기를 해야 됐어요. 사실 이제 그게 가장 제가 56년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그 한으로 깊게 남아있는 기억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좀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제가 뭐 그 이후도 뭐 여러 여자분을 만나기는 했지만 이제 마지막 이제 여자가 제가 지금 결혼한 여자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왜 제 아내가 대한민국보다 중요한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또 이제 국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죠. 여성이 없으면 인류가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라는 것도 그래서 여성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성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나한테는 평생을 나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오래되는 가장 오래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부모님보다도 더 많은 그 인생이라는 여행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더 소중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또 소중한 아이를 낳아줘서 내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또 다른 가치를 알려준 사람이다. 그래서 소중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까닭에 이제 지금 저는 가장 소중하게 생긴 건 제 아내입니다. 저는 가장 제 인생에서 잃고 싶지 않은 게 제 아내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는 내 인생에 부모님보다 더 내 인생이라는 여정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차나 돈이나 뭐 집 이런 거보다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제가 기억 때문에 사실은 더 지금 만나고 있는 같이 있는 아내한테 더 소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여성들에게 제가 아픔을 안겨주기 싫고 또 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기억을 통해서 제가 이제 지금도 솔직히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가끔씩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근데 그거는 뭐 지나간 추억이지만 제가 그게 더 지금 저희 아내한테 더 잘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제가 경험 때문에,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귀남이라고,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지난 5월달에 제 종중 아버님께서 종중일을 하시는데, 종중이 지금 막내가, 제가 이제 강자 이자 식자 쓰시는 고구려 시대 장군님이 계시죠. 저희 진주광씨 시조고요. 제가 그 이후에 박사공파라고 고려시대, 그분의 이제 38대 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종중일을 하시는데, 아버지는 37대 손이죠. 네가 들어와라. 그러니까 막내가 지금 70이다. 그래서 이제 원래 종중 이름도 했던 명의도, 이제 네가 집이 없으니까 너가 어차피 장남이니까 너 이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집은 그냥 제 조카한테 주자. 근데 아버니가 네가 이제 어차피 종중을 해야 되니까 종중 선배 모시고 그러려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조상묘 90기를 정리하셔서 북장이라는 데다가 이제 수목장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려면 이제 가족들 친척들 오니까 네가 주인이 돼서 그 집을 지키면서 손님들 가족을 맞이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네가 해야 된다. 장남이니까. 그런 배경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이제 주의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제 아주 천추한염 기억들 때문에 여성에 대한 관점을 이제 달리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죠. 그리고 지금 아내를 만나서 제가 이제 나이 들면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제 부인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성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바탕들이, 근거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장 인류 역사에서 가장 성적인 면에서 가장 오랜 수천 년 역사에서, 수만 년 역사에서 가장 힘든 위치에 지금까지 있는 게 여성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그죠?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영 글러먹은 대한민국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거기서도 이제 여성과 관련된 걸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 차별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남성은 남성의 가치, 그렇다고 해서 남성의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남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도 가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가치의, 여성의 가치와 남성의 가치를 더 존중해야 되는 거지, 그걸 이제 평등으로 차원을 보는데, 그건 이제 평등으로 할 수 있죠. 일종의 가치의 평등이죠. 가치는 평등하다. 나름대로의 값어치가 똑같으니까 여성은 모든 인류를 낳을 수 있는 유일한 성이다. 남성은 남의 집 귀한 딸을 평생토록 보살펴야 되는, 그 꽃을 보살펴야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평등하다. 가치는 평등하다는 거죠. 그런 점을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복무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어떤 군복무 주면은 하면은 이제 어떤 혜택을 주고 직장에 이제 가산점 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여성들 입장에서는 또 좀 이제 좀 불편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그거는 국가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처럼 그러면 여성들도 군복무 해라. 근데 또 우리나라는 또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차별이 되면서 아, 특히 저는 그 지금도 우리 군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대하는 거 보면 좀 어이가 없어요. 아니 먼저 정보 잘해줬으면 남성들이 그렇게 차별받지 않고 여성들한테 무시를 안 당했지. 그리고 군복무하면서 2년 동안 여인도 잃어버리고 여자도 잃어버리고 이제 그런 힘든 감정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고유의 특징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스스로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자연의 형상은 뭐 이전에도 그 영글로 먹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막스 얘기도 했지만 이 변증비라는 것도 변증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 어떤 정반합이라고 하나의 현상이 보편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어떤 음과 양이 있잖아요. 그럼 음지가 나오고 반드시 그러면 이제 음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정반합이 돼서 그 반대 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반이라는 건 음지죠. 그래서 이제 그 또 새로운 정이 나오고 그게 끊임없이 되는 건데 저는 이 페미니즘도 사실은 좀 그 서로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뭐 그 가족 관계, 성의 관계가 뭐 젠더리스까지 갔으니까 뭐 게이즈의 뭐 게이의 레즈비언의 뭐 어차피 모든 인간은 여성이 만들어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류의 어떤 기본적으로 인류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남성과 여성의 고유한 그 성적인 개념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뭐 그냥 정리하던가 안 나면 끝이죠. 근데 안 날 수 없잖아. 닿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으로서 내가 가장 그 보람찬 게 내가 어떤 가장 행복한 게 내 새끼를 낳아서 잘 키우고 이게 가장 행복하죠. 그죠? 그리고 더 행복한 건 그 애가 자라서 어차피 남의 집 사람은 또 결혼할 거 아니에요? 같은 집 안하면 뭐 근친혼이지. 그럼 뭐 이제 유전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럼 남의 집에 내 아들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제 친구, 제 딸도 그렇지만 아들 하나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큰 놈인데 걔가 훨씬 저한테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요. 그렇다고 제가 아들이 소중하죠. 그건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도 아들은 이제 둘째라서 이제 누나 의지하면서 하니까. 근데 걔도 걔 나름대로 또 열심히 잘해. 근데 걔는 또 남의 집 귀한 딸을 보살펴야 되잖아요. 지금 장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남의 집 귀한 딸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걔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또 한편으론 딸애가 또 잘해. 또 제 친구는 딸애가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시민권자인데 엄마 아빠가 막내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고 그 막내 큰애가 딸이에요. 근데 걔가 지금 이제 취업해서 호주에는 미국의 이제 보잉 이제 회사에 취업해서 이제 돈을 잘 법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아버지 제 친구 힘드니까 5천 불 주면서 여행 좀 다녀오시라고 둘이서 좀 쉴 때 뭐 그러거나 아니면 이번에 또 집을 사줬어요. 지 명의로 집을 사가지고 엄마 아빠 힘드니까 내가 집 사줄 테니까 가서 살아.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여성이 예전같이 뭐 경제적으로 뭐 이제 차별했다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면은 어떤 그 여성이라는 건 좀 섬세해요, 아무래도. 왜냐면 자기 뱃속에서 애를 10개월 동안 렌트비도 안 받고, 식비도 안 받고, 산소 공급비도 안 쓸 수도 있고, 뭐 10개월간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섬세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커서도 부모에 이제 특히 이제 아버지나 부모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이제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보니까 뭐 그 결혼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그건 뭐 본인 선택이니까
나라가 힘들게 하면 예전에 그 케네디라고 아시죠? 케네디 그 미국의 30 몇 대 대통령이었나 그때 60년대죠. 그 닉슨이 부통령 할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 할 때 이 친구가 취임식 때 뭐라고 했냐면 어떤 연설에서 이제는 국가가 당신을 위해 뭘 해줄 거를 바라지 않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뭘 해줘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해서 취임식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그죠? 아니 국가가 국민을 위해 뭘 해줄 걸 생각을 하고 국가가 있는 거지. 그래야 국가가 존재하는데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지금은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 시기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이제 지금 뭐 아이를 안 낳고 그런 거면 오히려 국가가 뭘 안 해주는데 뭘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하지만 인생에서 저는 어차피 저도 이제 얼마 이제 뭐 갈 시간이 더 가까이 왔죠. 살 시간보다는 살았던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오래 인생의 마지막까지 여정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배우자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우자를 갖고 있는 게 좀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성을 더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여사친 하나도 지금 걔도 체육과 출신인데 금융회사 들어가서 30년 동안 금융계 일했거든요. 지가 벌어가지고 지 아들 키우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남녀의 관계도 그렇고 이제는 서로의 어떤 진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페미니즘에 관련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도 정말 그 아픈 기억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많이 보게 그러다가 이제 그 호르몬 같은 것도 제가 알게 되고 그래서 많이 이제 좀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저는 어차피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가장 저한테 소중하니까 그 사람 지키는데 더 이상 이제 실수하지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좀 이 페미니즘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격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여자들도 남자들도 그렇죠. 여자들도 이제 뭐 안전면이 있고 뭐 어떤 문제를 많이 있고 그렇죠. 뭐 남자만 범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자도 있겠죠. 근데 그건 성적으로 다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 페미니즘이란 게 스스로 태어난 건 아니다. 어떤 뭐 기독교나 모든 종교보다 가장 먼저 태어난 게 남성 상위주의예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또 반복되지만 글러먹은 대한민국에서도 제가 영국의 그 산업혁명 때 여자애들 갖다가 임금도 안 주고 뭐 보스턴 마라톤에서 끌려다녔고 뭐 참정권 뭐 사우디는 운전도 못 하겠잖아, 그죠? 그 다음에 교육도 안 시켰지. 그때 교육을 안 시켰어요, 여자애들은. 유럽에서는 남자애들이나 교육하랬지. 교육도 못 받지, 뭐 참정권도 없지, 뭐 어떤 자유도 없지 이러니까 그런 게 생긴 데가 이제 근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좀 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게 되면 다른 것도 이제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은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제 경험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가지고요. 그 긴 시간 할애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